안녕하십니까.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 방송은 내 집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 또는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석하는 방송입니다. 내 집을 갖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은 집을 매수하던가 또는 건축하던가, 종류로는 단독주택도 있을 수 있고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등이 있죠. 이 중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구도에서 적은 돈으로 원하는 곳에 비교적 쉽게 집장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분양받는 방법이라고 누구나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내가 원하는 구조에, 내가 원하는 시설에, 즉 내가 원하는 내 집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저도 집이 없습니다요. 방송은 매주 1회 이상 수도권 등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요. 보통 아파트 분양이라는 것이 모델하우스를 금요일 정도에 오픈하고 그 주말에 방문하고 다음 주에 청약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방송은 모델하우스를 가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관계로 매주 금, 토요일에 제작되고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구독 바라겠습니다. 2017년 5월 19일 현재 모델하우스를 오픈을 전국적으로 10곳 정도가 오픈됐는데, 얼마 전까지 대선이 있어서 아파트 공급을 안 하다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막 오픈을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아마도 영등포구에 있는 보람의 SK뷰일 것입니다. 그럼 자, 보람의 SK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위치를 봐야겠죠. 주택 주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로 나눠지는데 토지는 고정된 요소로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특수성, 그 토지를 소유한 자의 독점성 때문에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 지역이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치를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위치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과 개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움직이는 동선에 가장 필요한 것, 교통. 즉, 물론 차도 끌고 다니지만 대중교통인 전철망, 역세권 인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계획인데, 개발 계획은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람의 SK뷰 현장을 보면 위치가 이 대방초등학교 보시는 대방초등학교 이 주변 요 부분이고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부분이고 이 7호선인 보라매역과 아파트 주출입구까지 약 300m, 뭐 어르신 걸음으로도 도보 5분 거리겠네요. 완전 역세권 아파트죠. 물론 영등포구 신길동은 서울시에서 다른 곳에 비해서 발전하지 못한 약간 낙후된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지역 전체가 뉴타운 지역으로 이제 인근이 다 개발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약간 흉물스러운 집들과 각종 공사의 소음, 진동, 냄새 등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파트라는 위치라는 점에서 볼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역 지구들과 비교해서 한 B0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미시적인, 그러니까 작은 측면에서 보면 A0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는 당연히 역세권으로서 A 플러스를 줄 수 있겠네요. 물론 제가 이 아파트를 청약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오해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 개발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먼저 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약 전체 45만 평 규모의 토지에 16개 공동주택단지, 신길 1, 2, 3, 4, 5, 7, 이렇게 돼 있고, 이게 16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이 있죠. 16개의 공동주택단지가 있고, 7개의 학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학교가 설치돼 있고, 설치될 예정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약 5만 5천 명의 인구를 수용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큰 뉴타운 지역이죠. 그럼 또 그래서 자세히 다른 사진을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신길 뉴타운 지역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 예정이고 분양한 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한 상황이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인데, 이 5구역 SK건설 보람의 SK뷰가 이제 여기에 우리 지금 분석하는 여기 현장이고, 16개 총 신림, 신길,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 그러니까 재개발이죠. 보람의 SK뷰는 네 번째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구역, 요 11구역 내면이 가장 먼저 분양해서 2015년 하반기에 입주를 했고, 7구역, 5구역 바로 옆에 있죠. 이 7구역도 레미안인데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달,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이 14구역 현산에서 이제 아이파크를 분양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SK뷰가 여기 5구역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볼 때 16개 구역 중에 네 번째로 분양하는 것이니 현장 컨디션이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6개 구역이 전부 다 완료되기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정말 오랜 세월이 걸릴 건데, 하지만 16번 중에 5번 분양하고 또 6번째 분양하고 7번째 이런 것들 분양을 쭉쭉쭉 하면 할수록 시세도 올라가고 분양가도 올라가는 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 주변이 공사로 인해 시끄럽고 냄새나고 하지만 시간을 잘 견딘다면 좀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집장만 하고 살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 아파트 시세도 오르고 주변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뉴타운으로 편리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완전 좋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개발 계획 요소로 현장을 평가하자면 B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네요. 물론 제 기준에서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군을 살펴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도시 기반시설 결정도인데, 이 도시 기반시설 결정도가 뭐냐? 도시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학교 등 이런 도시 기반시설 계획을 나타내는 도면으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듯이 이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6개의 학교가 현재 있고 1개를 신설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이 6개의 학교가 있다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둘, 또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4개는 초등학교고 하나, 둘, 셋, 넷. 여기 4개가 초등학교고 여기 하나, 여기 중학교 하나, 여기 고등학교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있고 새로 이제 건설될 거는 여기에 학교가 이제 하나 설치가 됩니다. 여하튼 이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 약 45만 평 구매 계획이고에 그 계획 인구 5만 5천 평에 약 2만 세대 규모의 이제 5개 초등학교인데 이건 초등학교 5개 개수는 이제 적정한 듯 싶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1개씩은 여기 하나씩 있죠. 너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씩 있어서 인근 지역으로 이제 배정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옆으로는 이제 관악구고 행정구역이 다르죠. 이쪽 위쪽 여의도나 영등포구 이쪽으로 이제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단점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또 뭐 얘기 들어보면 여의도 중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이제 뭐 요 학교가 중요하냐? 실제적으로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학고 나면 서울대, 연고대 몇 명 보냈나 이 수치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서울대 몇 명 갔냐 이 수치로 학군을 서열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치로 뭐 학교의 성과를 대변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 거를 먼저 밝혀드리고 단순한 궁금증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림 재정비 촉진지구 안 내에 있는 이 대형 고등학교, 여기가 이제 대형 고등학교죠. 여기는 16년, 그러니까 17년 서울대 진학한 학생 수가 찾아보니 뭐 나오지는 않고요. 요 인근에 위치한 장흥고등학교가 여기 정도에 있을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진학수가 한 5명 정도 나오네요. 이런 수치는 민감한 사항 때문에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 관련 자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내에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1개씩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살고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학군에 대한 평가는 C 플러스 정도 드릴 수 있겠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고 신길 재정비 촉진 여기 지구 내 생활 환경은 당연히 뉴타운 조성계획 환경이므로 두말할 가치조차 없이 당연히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전부 이제 완료되는 시간까지는 뭐 빈집도 있을 수 있고 공사 때문에 막 소음, 진동, 냄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미래 가치로서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여기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바로 인근에 보면 영등포역이 있는데 여기죠? 영등포역. 이 영등포역에는 자세히 여기를 보시면 백화점 2개나 있고요. 뭐 대형 마트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남측으로 여기 신림 촉진지구 남측으로 보면 보라매역이 있고 보라매 공원이 있죠. 이 생활환경 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평가를 하자면 생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B0 정도 판단되어지고 이 B0인 이유는 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형성되고 안정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B0를 주게 됐습니다. 보람의 SK뷰 아파트 위치를 분석을 제 맘대로 이제 평가를 해보았는데 위치에 대한 평가는 이제 평균적으로
B 플러스 정도 생각되어지네요. 사실 이 영등포 인근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당연히 저보다 이제 좋은 평가를 해주시겠죠.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직접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석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분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겠죠? 인근 이제 인근 분양가 시세와 매매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여기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지어진 아파트 가운데 보람의 SK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양하는 요 판단해보고자 하는 요 아파트와 비교할 만한,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라든지 세대수라든지 가장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위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거는 이제 7구역인데 레미안 에스티움 분양권 시 11구역 레미안 프레뉴 매매가 시세입니다. 일단 잠깐만 지도를 먼저 보면 11구역이 어디냐면 여기죠. 11구역 레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아파트. 여기 요 부분인데 요 11구역 레미안 프레비뉴는 이 신길 뉴타운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중심에 어떻게 보면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일단은 요거는 이제 요 아파트는 세대수는 한 949세대 정도 되고 입주는 2015년 12월경에 있는데 매매가를 시세를 한번 보면 매매가 시세 요거죠. 요 매매가 시세를 보면 파란색이 24평이고 빨간색이 34평인데 요 24평은 현재 2017년 1, 2분기 현재 한 5억 3천 정도.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6억 4천, 6억 3천5백이 있는데 6억 4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매가, 요 시세는 서울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정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실 이렇게 층별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마다 뭐 조금씩 다 다르긴 하는데 단순 평균값 낸 것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한 2천만 원 넘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게 당현 우리 보람의 SK뷰 현장과 세대수가 얼추 비슷한 단지로 24평은 약 5억 3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34평은 약 6억 4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우리 5구역과 인근에 붙은 인접한 7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상에서 보면 7구역은 여기가 5구역이고요. 여기가 7구역인데 여기도 레미안이죠. 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은 2014년도에 분양을 해가지고 올해 4월 준공하였네요. 아직까지 입주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고 아직 입주 한창 하고 있겠습니다. 이 세대수는 1722세대로 대단지이고 브랜드도 상위 클래스이고 위치도 역세권, 바로 여기 뭐 보람의 뭐 신풍역 바로 인접해 있죠. 역세권이어서 아마도 이거 제 생각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 신길 뉴타운에 시세를 이렇게 리드하는 단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 시세를 보게 되면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분양권 시세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시 부동산 정보 실거래가를 이렇게 따온 것인데 34평은
오렌지색 약 6억 9천 하네요. 7천 쪽? 7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24평 이 파란색 요거는 5억 8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시세를 자세히 보시면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흐름이 중요한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6억 9천, 5억 8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층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평균값으로 낸 것이고 요 시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때 준공을 했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2017년 2분기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후반기부터 엄청 올랐습니다. 보면 24평 같은 경우는 4억 6천 하는 게 5억 됐고 또 1분기 지나니까 5억 8천 됐고 34평 같은 경우도 5천씩 막 오르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원래는 분양권 시세는 입주하기 전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 이게 신길 뉴타운의 기대감도 있고 브랜드도 상이고 대단지고 또 입주 시기가 얼마 안 됐고 입주하는 지금 시간이고 또 세부적인 건물 형태, 뭐 평면 등이 겹쳐지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2016년 1분기보다 실질적으로 1억 5천 정도 올랐네요. 배가 무지 아프겠는데. 이거 최초 분양가가 얼마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건 나중에 이제 찾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분양한 14구역 아이파크 시세를 보겠습니다. 일단 지도를 좀 보면 아이파크가 어디 있냐 하면 요게 금방 설명드린 7구역이고 레미안 아까 설명드린 레미안 11구역이고 여기 끝자락에 여기 붙어 있는 게 요게 14구역입니다. 이제 현산 아이파크인데 2016년 10월에 분양했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분양해서 지금 6개월 정도 된 상황이네요. 이 세대수가 약 612세대, 그리고 이제 청약 경쟁률이 최고가 130대 1, 평균 경쟁률이 약 20대 1 정도 되네요. 경쟁률이 상당히 셌네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 시세를 보면, 그 최초 분양가죠.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 이거 이제 뭐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분양한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2016년 4분기니까 10월 달, 이게 이제 최초 분양가인데, 파란색 24평 같은 이제 4억 7천에 분양을 했고, 노란색, 오렌지색 34평 같은 경우는 이제 5억 8천에 분양을 했네요. 근데 이제 현재 6개월 지난 현재 시세를 보면 24평은 5억, 34평은 6억 천.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씩 올랐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양한 지 딱 6개월 만에 3천 정도 올랐는데 이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지만 브랜드 가치, 뭐 세대수, 뭐 역세권, 뭐 동강 간격, 뭐 평면,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약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넘게까지 차이가 나나요. 이 신길 뉴타운 아파트의 대략적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보람의 SK뷰 분양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우선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또는 청약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게 뭘까요? 그렇죠. 입주자 모집공고죠. 그 입주자 모집공고는 어디서 볼까요? 예전에는 막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물론 모델하우스 가면 모집공고도 주고 카탈로그도 주고 모형도 평면도도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인터넷상으로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싶을 때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겠죠. 청약하기 위해서는 필히 확인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명심해 두시고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키신 후에 포털 사이트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네이버를 쓰겠습니다. 이 네이버 여기서
보람의 SK뷰라고 칩니다. SK뷰라고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서 모델하우스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 속의 단지, 상품, 공급 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찾아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거는 공급 안내 쪽에 있죠. 여기 있네요. 입주자 모집 공고. 여기 모집 공고 바로 여기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미리 받아놨었거든요. 미리 다운받아 놓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저는 요거죠. 일단은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 있는 박스는 쭉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먼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공급 규모 및 내역이죠. 일단은 보시면 총 1546세대 중 조합원 517세대도 있고 이 안에 또 임대주택 286세대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일반 공급이죠. 우리는 일반 공급에 청약할 거니까 일반 공급 743세대네요. 근데 또 일반 공급 743세대 중에 포함된 게 또 뭐가 있냐면 특별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특별 공급 해가지고 이게 일반 공급의 한 33%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계산해 보면 대충 한 약 241세대 정도 특별 공급을 하고 여기 나와 있죠, 걔가. 일반 공급은 522세대. 그러니까 총 743세대를 일반 분양하는데 이 중에 특별 공급 해가지고 먼저 우선 241세대를 특별 공급으로 분양을 하고 나머지 522세대를 이제 일반 공급한다라는 것이네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 밑으로 내리면 이제 공급 금액이 있는데 분양가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도 오피스텔처럼 층별로 여기 층별 있죠. 1층, 2층, 3층, 4층, 5층 해당 세대수 2세대, 뭐 4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오피스텔처럼 이렇게 층별, 향별 분양가를 이제 세부적으로 다르게 책정하다 보니 이 분양가 박스가 엄청 큽니다. 글씨도 작고 잘 보이지도 않고 일단은 보시면 여기 주택형란에 이제 59A, 59B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59. 몇 제곱미터라는 뜻이죠. 59A 형태, 59B 형태. 이거는 이제 전용 면적인데 요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말했던 24평형 59AB가 이제 24평형이고 이 평형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이제 주거 전용 공급 면적, 기타 계약 면적이 있는데 일단 아파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공급 면적 요 속에 요게 이제 83.73 제곱미터가 이제 공급 면적이 되고 주거 전용 면적은 이제 59.98 제곱미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0.302를 곱하면 이제 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전용에 0.302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공급 면적에 0.302를 곱하면 그게 이제 평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 전용 59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말했던 24평이고 84.98인가 84 제곱미터짜리가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34평형이죠. 일단 그렇게만 아시고 이게 나중에 이거 시간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분양가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59A, 59B가 있고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 공급 금액 개를 일단 보시면 대지비 건축비 개가 있는데 이게 두 개 합쳐 이제 공급 금액인 거고 층별로 이제 분야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59A
그러니까 24평형대가 여기 개를 한번 이렇게 쭉 59 보면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5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충 24평인지 한 5억 5천 정도 예상이 되어지는 거고 84A, 84B 요게 이제 옛날 34평형인데 요것도 한번 쭉 보시면 요게 이제 분양가 계죠? 요것도 한 쭉 이렇게 6억 7천, 뭐 6억 8천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6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당첨되면 자기 동호수, 호수에 맞춰가지고 층수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당첨된 아파트가 6억 8,500이다. 아니면 6억 3,700이다.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선 평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다시 평균적으로 5구제곱 5구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4평형 같은 경우는 약 5억 5천 정도 되고 그러니까 84제곱미터 34평형 때는 한 6억 7천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게 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있는 공급 금액 이게 분양가 박스 보면 이제 층별란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59가 이제 24평, 24평짜리 보시면 허걱 59짜리는 5층 이상은 없네요. 1층, 2층, 3층, 4층, 5층 끝. 1층, 2층, 3층, 4층, 5에서 8층. 최상층 몇 개 있고 3, 4, 5, 6층. 거의 5층 이하분만 있고 5층 이상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뭐 이유인즉슨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겠죠. 나중에 이거 사이버 모델에 와서 등급표 보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 시세를 일단 대충 이제 알았으니 인근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래프 현황을 띄워보면 이 현황해갖고 이제 제가 작성한 건데 아까 침에 알아본 11구역, 7구역, 14구역 있고 금방 모집 공고에서 알아본 5구역 보람의 SK뷰 분양가 평균 값을 이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비교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대충 평균 잡은 시세니까 감안하고 보시고요. 7구역 레미안보다 이게 조금 싸게 분양가를 이렇게 책정해 놨네요. 보시면 7구역은 34평 같은 경우 빨간색, 오렌지색 6억 9천인데 보람의 SK뷰는 6억 7천, 24평은 5억 8천인데 5억 5천, 한 2, 3천 정도 싸게 분양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감안해야 할 것이 이 5구역 지금 분양하고 있는 보람의 SK뷰는 나중에 분양가와 더불어 이제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조건을 보면 중도금 후불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시 중도금 대출 이자 부분을 입주 시기까지 이제 대납해준 사업주가 대납해준 이자를 한꺼번에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중도금 후불제 조건에 따른 이 이자 납부금 요거 어떻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대충 계산해도 이거 1,00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금리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거 1,000만 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입주 시 세금 그러니까 취득세 그리고 또 소유권 이전비 뭐 해당 금액별 평형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람의 SK뷰 요거 34평의 경우 간단히 따져보면 6억 7천이죠. 이 6억 7천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간단하게 따져보면 6억 초과 9억 이하 금액이고 85제곱미터 이하니까 2.2% 취득세가 나오는데 요거 2.2% 계산 6억 7천에 2.2% 계산하면 약 1,400만 원이 넘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유권 비정도 추가될 것이고, 그 또한 또 옵션도 있죠. 발코니 확장비라든지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현관 중문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각각 몇백만 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입주 시에 선수 관리비도 있고 중공 청소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조금씩 들어가지만 이거 큰 비용들, 그러니까 지금껏 말했던 큰 비용들, 뭐 중도금 후불제 비용이라든지 취득세, 소유권 이전 비용, 뭐 옵션 이 세 가지 비용만 따지더라도 뭐 3천만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물론 평형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큰 평일수록 더 들어가겠죠. 이 보람의 SK뷰는 이게 중도금 이자가 후불제가 상당히 크네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람의 SK뷰는 뭐 중도금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용들이 이제 더 들어가는 건데, 뭐 이렇게 분양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는지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을 감안한다면 인근 최고가 시세 7구역 레미안 시세와 이제 비슷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따라서 이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 중에 이제 최고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쩐지 이제 신규 분양 아파트가 이제 조금이라도 주변보다 이제 싸게 뭐 싸게 이제 분양할 리가 없긴 하죠. 중도금 후불제 조건, 무이자 조건, 뭐 유이자 조건 이런 것 조건들은 이제 따로 시간 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분양가는 주변 최고가 7구역과 거의 맞춰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보셨던 사이버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들어가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꼭 필요한 사항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평면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이 이제 5구의 24평형이죠. 평면을 보시면 이제 판상형 3베이 구조인데, 3베이에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발코니 2개, 그다음에 다용도실, 스탠다드한 평면이네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확장한 평면이고, 이 평면의 장점은 24평 치고는 이제 방이 3개, 욕실 2개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3베이 구조라는 거, 이 탑상형에 비해서 채광, 통풍, 환기의 장점이 있고, 발코니, 이 서비스 면적이 넓어서 발코니 확장시 이제 실제 넓은 것이 탑상형에 비해서 이제 장점이죠. 3베이 구조로 이제 실제 공간 크기보다 이제 딱 들어가면 넓게 보이는 것이 장점이고, 거실과 안방, 침실 1이, 거실, 침실 1, 안방, 요게 이제 정남향, 남서향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장점도 있네요. 하지만 이게 단점도 많죠. 보통 24평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실이 하나인데, 여긴 2개죠. 안방에 딸려있는 욕실, 그 다음에 공공 사용하는 욕실. 이 욕실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음으로써 다른 공간이 솔직히 이제 작아지는 거죠. 침실 크기가 조금 작아지고, 발코니 확장을 안 하는, 거의 하는 추세지만,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침실이 너무 작죠? 여기 안 한 걸 이렇게 보시면 침실이 엄청 작습니다. 방들이. 근데 또 이제 확장해도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보면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긴 하죠. 또 여기 방들도 약간씩 작아지고, 이게 주방도 약간 작은 듯한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욕실 한 개를 더 많이 만들어 놓음으로써 침실과 주방 그 면적이 그만큼 이제 그 면적만큼 그러니까 욕실이 하나 늘어나는 만큼 침실과 이제 주방이 이제 작아지는 단점이 있는 평면이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즉 이것의 장점은 이제 뭐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등 여러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탑상형에 비해서 탑상형 평면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일단 넘어가시고, 탑상형에 비해서 이제 채광, 통풍, 환기, 그다음에 뭐 서비스 면적이 이제 넓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각 방과 이제 부엌이 작은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지적되고
지적되네요. 또 한 가지 요 평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분양군이 2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층 이하의 층에서만 이제 일반 분양되는 것으로서 꼭 감안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라며 모델하우스 방문하여 꼭 유니트 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모델하우스에 있는 유니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던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이제 59B를 보시죠. 59A가 이제 판상형이고 이런 평면이 59B 이런 평면이 이제 탑상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59제곱미터 이것도 24평이죠. 그러니까 평형대는 거의 똑같죠.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이제 길쭉하고 이게 이제 탑상형 평면인데 내부 공간은 역시 뭐 마찬가지로 거실, 방 3개, 욕실 2개, 여기 뭐 다용도실 이렇게 일반적인 이제 탑상형 평면인데 이런 평면들은 이제 서비스 면적이 작습니다. 이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확장 안 한 걸 보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서비스 면적이 이제 조금 작은 것이 이제 사실이고 이게 좀 단점이고 현관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현관에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일단은 공간이 좁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좁아 보인다는 게 단점이 있고 요 평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배치상 용적률을 이렇게 최대한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평면인데 건축물 배치하고 이제 용적들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평면이죠. 이 5급 B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분양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42세대, 이것도 이제 42세대밖에 없고 이것도 역시 뭐 6층도 있고 최상층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역시 5층 이하층에서만 일반 분양되는 것이니까 감안하시고 청약하시길 바라며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요 탑상형 평면 같은 경우는 판상형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일단 수요가 판상형을 더 좋아하시죠, 일반 수요자들이. 그래서 이제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은 이런 탑상형 평면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청약 확률을 높이는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두시면 아주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짜리도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9평형대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판상형 4베이 구조네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평면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하는 게 이제 2세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층만 있네요. 아쉽지만 이거 당첨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고요. 4베이로서 방, 거실, 뭐 침실, 부엌 적정한 크기인 것 같고 여기 다용도실 뒤에 해가지고 다용도실인 것 같은데 특이하네요. 여기 이런 공간도 넓게 주고 또 여기 보시면 배치도 이렇게 보시면 정남향이어서 뭐 채광 통풍하기 아주 좋을 것으로 아주 좋은 평면이고 아주 좋은데 1층에 2세대만 있는 게 아쉽네요.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84A 보시고 84B가 있는데 여기 84B고 여기 84A인데 거의 같은데 이 현관 들어오는 요 부분이 A하고 B하고 조금 틀립니다. 옆에서 들어오냐 위에서 들어오냐 요것 때문에 이제 틀려진 건데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4평 판상형 3베이 구조 그거랑 똑같고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2개, 다용도실, 드레스룸 뭐 일반적인 형태네요. 사실 요즘은 요런 판상형 4베이 구조 34평 같은 경우는 많이 설계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또한
땅의 모양 등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주력 평형인 34평 구조가 3베이로 설계된 듯하네요. 4베이가 3베이보다 좋은 점 뭐 당연히 뭐 잘 아시겠지만 방 3개 중에 1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요 방 있죠? 요 방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북쪽에 보통 이쪽이 이제 남쪽이죠.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북쪽이고 북쪽에 향해 있어서 채광상 이제 요 침실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점이 있고요. 서비스 면적이 이제 4베이보다 이게 좀 작습니다. 왜냐하면 4베이가 되면 여기 이 침실이 이쪽으로 붙기 때문에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 더 늘어나고 여기도 역시 서비스 면적이 없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형태가 되고 이만큼이 다시 또 서비스 면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4베이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베이가 훨씬 더 좋은 평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 84A, 84B 요 34평 일반 분양분이 84A가 이제 376세대인데 최근 34평형대랑 비교한다면 이제 3베이로서 이제 단점 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채광 분리, 서비스 면적이 작고 드레스룸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면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 드레스룸으로 이제 옷장을 다 설치하기는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데 들어오면 붙박이장이라든지 장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설치를 해야 돼. 이게 여기도 드레스룸도 조금 있고 장 설치하는 공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뭐 4베이가 좋긴 하지만 뭐 재개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거의 뭐 이런 평면이 나오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땅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부적인 마감 자재나 분양가 포함되는 가구, 주방 용품, 천장 높이, 인터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인 것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고요. 특히 이제 그럴 때 주의하실 점이 이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뭐 주방 가구, 뭐 오븐, 뭐 쿡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잘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84C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84B, 84C 요거 뭐 탑상형 구조인데 24평형 탑상 구조랑 거의 뭐 동일한데 이제 조금씩 규모가 조금씩 더 커진 거죠. 138세대가 일반 분양되고 탑상 구조의 뭐 단점은 어쩔 수 없고요. 여기 이제 판상형 구조에서 판상형에 비해서 이제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방이나 뭐 거실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적당한 것 같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레스룸이 여기 있는데 장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공간이 아예 드레스룸을 없애서 장으로 그냥 커버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둘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셔서 세부적인 마감 자재라든지 분양가 포함 가구, 미포함 가구, 주방 가구 용품 등을 꼭 확인하시고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더 큰 병도 있는데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의 SK뷰 평면 분석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재개발 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 설계 평면의 3베이 구조는 뭐 어쩔 수 없는 단점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 평면들을 보면 수납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이제 수납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추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평면에 잘 반영되지 못한 듯하고 근데 이제 인기가 좋은 평면의 좋은 층들은 조합원분들로 이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24평 때는 5층 이하만 일반 분양하는 것 등을 살펴볼 때 어디까지는 제 기준에 의한 판단하자면 평균 부분에서는
B 마이너 점수를 주고 싶네요. 뭐 분양하는 위치가 이제 너무 좋아서 그런 건지, 분양하는데 전혀 걱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뭐 여하튼 이제 평면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은 듯 싶어 보입니다. 아니면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온 상황이라서 설계상 최신 트렌드가 이제 반영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껏 이제 위치, 분양가, 평면 등에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의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건설의 보람의 SK뷰를 나름대로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시공사인 SK건설은 2016년 시공능력 평가 9위이고 SK뷰 브랜드 이미지는 10위권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5구역에 1546세대 중 743세대를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이 지역 최근 경쟁률을 보면 높은 경쟁률의 1순위 마감된 것으로 볼 때 당연히 보람의 SK뷰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신길 뉴타운 지역에 아파트 분양이 이제 순차적으로 오픈할 것이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분양을 할 때마다 보람의 SK뷰도 지속적으로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 뉴타운이 안정된다면 정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저를 포함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해서 주거란, 특히 아파트 하면 이제 생활한 터전 개념도 있지만 사실 재산 증식, 투자 가치의 개념도 상당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보람의 SK뷰는 뉴타운이 형성될 때까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형성되고 안정화된 이후에는 상당한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주거가 조금은 다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때 이후에는 주거로서의 안정감과 동시에 상당한 투자 수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에게 좋은 투자 수익도 창출하고 주거로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전략들이 이제 밑바탕이 되면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투자 수익만 바라보고 자신은 이제 다른 곳에 살면서, 뭐 당첨되고 난 이후겠죠. 다른 곳에 살면서 수익 창출로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뭐 각자 개인의 이제 전략에 따르는 것이고, 이제 어떤 것이 뭐 옳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자신의 이제 투자 전략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뭐 이것도 당첨이 되고 난 이후의 문제겠죠. 신길 뉴타운에서는 총 이제 16개 구역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할 예정인데, 이 보람의 SK뷰가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진행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의 이제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이제 현실일 거고, 어쩌면 이제 이런 투자 전략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뭐까지 차서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서 이제 뭐 오로지 투자 수익만 보고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이제 청약하는 것보다 내 아파트 하나 이제 분양받아서 입주 시기 때까지 전세 놓고 다른 곳에 이제 전세 살면서 뉴타운 지역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에 이곳으로 이제 들어온다는 개념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으로 생각되고요. 뭐 님도 따고 뽕도 따고 아주 좋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개인의 이제 자금 계획입니다. 분양가가 이제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신길 재정비 뉴타운 여기 촉진지구의 이제 완성에 따른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적용된 분양가겠죠.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게 뭐 개인의 자금 사정이고, 당첨되고 난 이후에 1차, 2차 계약금 10%, 잔금 30%, 그러니까 총 분양가 이제 40%가 확보된 상태에서 청약을 해야 됨을 이제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약만 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당첨만 된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작은 계획과 더불어 모델하우스 꼭 필히 방문하셔가지고
상단 코너에서 중도금 대출에 관한 사항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중도금 대출 규제가 이제 심해서 분양이 100% 이제 완료된 사업장에서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보람의 SK뷰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서 입주시 이제 중도금 이자를 사업자가 낸 입주 중도금 이자를 이제 한꺼번에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진 않고 이제 대출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이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이제 그 24평형대 59 AB 여기 59제곱미터짜리 요런 것들이 이제 잘 나갑니다. 그런 이제 보람의 SK뷰 24평형대는 일반 분양물이 이제 5층 이하이고 뭐 규모가 작고 이제 층수가 불리한 관계로 저로서는 이제 솔직하게 이제 24평형대는 제외할 것 같고요. 84A 타입 뭐 34평대가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평면인데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청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84C 타입, 그러니까 판상형 34평형대, 그러니까 탑상형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 평면을 청약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청약을 해보면 경쟁률이 이제 한 3대1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대1, 뭐 5대1, 10대1 되면 실질적으로 안 될 놈은 이제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될 놈은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3대1이나 10대1이나 어차피 거의 똑같이 이제 안 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고 될 놈은 또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탑상형 평면도 이제 그러니까 뭐 탑상형 평면도 높은 경쟁률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기왕이면 이제 제일 좋은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호표와 이제 뭐 배치도를 보면 그래도 이제 84A 타입이 주력 평형이라서 그런지 향별 전망이라든지 뭐 층별 고층 당첨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경쟁률은 가장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약을 하게 되면 자금 계획이 정확히 짜지면 청약해 볼 생각인데 저로서는 이제 만약에 청약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84A 타입에 청약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상으로 이제 보람의 SK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보람의 SK뷰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님을 밝혀드리고 그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넌 왜 이런 걸 하느냐 물어보시겠죠. 그냥 전 아파트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집 없는 사람들이 이제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한 채 만들고 싶은데 돈은 많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제 아파트 분양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라 생각하고 근데 뭐 전 원래 건설회사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 이쪽에 조금 아는 것이 좀 더 많을 뿐입니다. 저는 그냥 뭐 내 집 한 채 가지고 싶은 마음뿐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 한 채 갖도록 노력해 보자고요. 지금껏 보람의 SK뷰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음 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법, 입주한 모집 공고 보는 법, 당첨 확률 높이는 법,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이 되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방송인데 저로서는 솔직하게 너무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다 이제 못한 것 같고 저한테 뭐 이제 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